그리고 환경 분야의 효산 엔지니어링의 이광필 부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아니 근데 그리고 사업자인 저도 고양 참석해 e스포츠 참석할 대표를 예정입니다. 저거를 해? 이상으로 의견 진술자 및 고양 참석자 소개를 마쳤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진행 의견 진술자 간의 토론 후 별도의 질의 시간을 드릴 예정이오니 원활한 공청회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나 공청회 진행을 방해하는 행동은 삼가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유연 교수님께서 공청회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복도의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과 관계자, 관계기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영향 평가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고양 대동물 포항청들과 환경평가 제협의 초안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주민 공감 시 서면 제출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으며 모든 질의 답변 내역은 녹음, 녹취, 녹화 등이 진행이 됩니다. 공청회는 주민 패널 측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 먼저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에 또 여기에 참석하신 주민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또 질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자님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자 쪽에서 발표를 해야 여기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뭘 보고 질의를 하는 겁니까? 그 순서가 좀 안 맞는 것 이미 같습니다. 자료들은 전부 다 제시를 하고 아니 그래서 순서가 안 맞죠. 그러면은 사업자 쪽에 먼저 발표를 해야 이쪽에 질의를 하는 게 맞죠. 발표도 하는데 뭘 보고 질의를 하는 겁니까? 일단 이 공청회 자체가 진행되는 내용 자체가 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참고를 하시고 주민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 공청회를 저희가 요청을 한 게 아니고 주민분들께서 요청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질문을 하셔야지 저희가 답변을 하잖아요. 공청회를 사업자가 요구해서 진행하는 거이지 주민 누가 했습니까? 공청회. 그래서 그 원래 당초에 주민 설명회라는 게 있고 현재 그 공청회 1차고 이번에 2차인데요. 원래 주민 설명회라는 게 자체가 사업자 측에서 이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 어떠하다, 영향 예측을 했더니 어떠하고 현황 조사를 했더니 어떠하고 이 저감망을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할 기회가 원래 주민 설명회 때 있었는데 주민 설명회가 무산되면서 지금 1차 그 공청회 하고 2차 이제 공청회를 하는 건데 공청회라는 것 자체가 이 자체가 사업자가 뭐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더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하기 위해서 하는 게 공청회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잠깐만 제가 한번 드리고 말씀하세요. 공청회는 사업자 쪽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주관은 고양시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내용이시고요. 먼저 발표를 주민들 해야 중에 200분 이상이 주민의견 제출서에 공청회를 개최해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공청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관련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이거는 사업자가 이 공청회를 주관했다 주관자일 뿐이지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이 공청회를 진행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단 공청회가 주민들 열렸으니까 그냥 진행을 하시죠. 하고 오늘 그냥 공청회 열렸으니까 이미 참석을 하셨고 개최가 됐으니까요. 그냥 진행을 하시죠. 그걸 알가말가 할 거 아니구나.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뒤에 또 토론이 있으니까요. 누가 먼저 하든 하고서 일단 그 다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오랫동안 그렇기 때문에 내용들은 거의 다 숙지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문제점들도 주민들께서 다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질의하시며 사업자 측이나 또 평가 대행업체에서 충분히 소상히 말씀을 드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만약에 뭐 중간에 이건 좀 아니다 하면 그때 또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서 좀 부탁드릴 말씀은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이 먼저 지양을 해주시고 또 이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공청이기 때문에 환경 부분 또 뭐 문제되는 부분 환경적으로 이런 부분을 위주로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패널 측부터 이렇게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패널분들 네 분이 이제 충분히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고 난 후에 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여기 방청객 오신 주민분들께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널 측부터 네. 질의하시죠. 제가 PPT 준비했는데 PPT를 하겠습니다. 아, 네. PPT 좀 띄워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거기서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고양환경운동연합의 조정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주민 의견 제출서를 2차 제출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그 의견 제출서에 제출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고양 대중골프장 환경영향 평가 허위와 부실이라는 제목으로 허위와 부실 및 평가자들의 판단을 방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지도가 제가 좀 잘 안 보여서 이쪽으로 나오겠습니다. 이 지도가 지금 설계도입니다. 골프장 설계도인데요.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골프 코스와 그린이고요. 그리고 까맣게 보이는 부분은 원형 보존지라고 해서 나무들이 서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산왕산에 여러 번 가보셨을 텐데 골프장이 증설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보아왔던 숲이 저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산왕산 도시관리계획시설 목적이 개발 제한구역 보존인데 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개발 제한구역 훼손으로 둔갑해 있습니다. 그 옆에 지금 그 지도가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거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오는 도면입니다. 이거는 사업자 측에서 작성한 거죠. 보면 증설 부지가 녹지 자연도가 6등급에서 7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은 기왕의 구글 골프장은 4등급입니다. 이 골프장을 개발한 첫 번째 목적이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를 보존하는 것인데 6등급, 7등급 그린벨트를 4등급으로 떨어뜨리는 사업을 하는 것은 훼손에 해당하겠죠. 근본적으로 법 적용을 잘못한 것입니다. 산왕산 도시관리계획 시설 설치에 적용된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1항의 목적은 골프장 개발이 아닙니다. 그린벨트 보존입니다. 자, 평가서 전반에서 반복되는 훼손된 자연 경관 복원, 원형 보존지 수목을 보존해서 녹지를 보존한다는 기재는 모두 다 허위입니다. 자, 제가 이제 요청할 것은 사업의 추진 경위가 환경영향 평가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사업자의 편의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매우 상세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심지어 2011년 11월 29일에 사업 제안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업 제안조차도 적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적으셔야 되고 그 외에 2013년 3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가 6월에 부결된 것. 부결 이유는 산왕산은 우수한 산림이기 때문에 골프장으로 만들 수 없다였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6개월 후에 가결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들 다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2011년 3월에 경기도 개발
지금 그건 적혀 있는데요. 2011년 9월에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수요조사 신청을 합니다. 3월에. 이 신청이 2014년 1월에 승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2013년 3월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국토부에서 부결이 됐고 2013년 12월에 가결된 이런 사실들이 모두 다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빠져 있으면 환경영향 평가를 평가하는 평가자들이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아주 상세한지 아닌지는 본안이 나왔을 때 제가 시청 도시개발과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옆에 있는 자료는 2011년 9월에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수요조사 할 때 경기도가 낸 공문입니다. 이 공문에는 반드시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만큼만 들으세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아요. 네. 자, 경기도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이 개발 제한구역 수립을 신청하려면 개발 제한구역을 보존하는 의미에서 신청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을 어기고 신청을 한 거죠. 규칙을 어긴 신청이 어떻게 행정적으로 진행이 되는지는 저도 의아합니다. 아마 사업자와 고양시 공무원들이 뭐 잘 했겠죠. 자, 어쨌든 1차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 규칙을 어기고 이 행정이 진행이 됐고요. 사업 추진 계획 경위 부실 기재로 평가자들의 판단에 혼선이 야기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이게 중복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다시 드리면 반드시 사업 경위를 한 가지도 빼지 않고 지난 12년 동안 진행됐던 사업 경위 몇 페이지가 됐든 간에 다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도, 회생 신청, 법정관리, 해제 등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 경위를 기입하는 것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하시는데 이게 잘 안 되는데 여기 있는 게 높아가지고 너무 보기가 아픕니다. 좀 참아주세요. 자, 그 다음 2011년 3월 수요 신청에 대한 경기도의 승인 조건입니다. 승인 조건이 굉장히 특별하고 반드시 지금도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관리 계획에 포함된 시설일지라도 이미 관리 계획에 포함됐죠. 이 시설은. 그런데 허가권자가 허가 시점에서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의 적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한 경우에만 허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는 나가고요. 여기는 얘기하는데. 자, 그 다음 이제 제가 지난번 의견 제출서에 있지 않은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 환경, 비상먼지 영향권 거리 적시하십시오. 2014년 7월 환경영향평가에는 비상먼지 영향권 거리를 반경 3km라고 환경부가 지정한 대로 적시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슬그머니 빼놓으셨습니다. 적시하셔야 됩니다. 이 비상먼지 3km 반경에는 동국대 일산병원, 암센터, 일산병원을 비롯해서 명지병원 등 종합병원들이 모두 들어있고요. 30대 이상의 초중고등학교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상먼지 부분에 있어서 이곳이 3km 반경 이내라고만 적지 마시고 그 영향을 예측해서 반드시 적는 것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시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할 오수 처리 시설은 공사 전에 마련돼야 합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서에 그냥 오수 처리 시설을 마련하겠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본안에는 그 위치와 처리량과 계획도를 추가해서 명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 시 가배수로 임시 침사지 위치 및 규모 명시된 설계도 반드시 추가해 주십시오. 페이지 388의 토사수로는 토사수로가 표시는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 공사를 위한 수로가 아니고 이미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로이기 때문에 공사 중에 우수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용량이 안 됩니다. 반드시 설계도 추가해 주십시오. 현재 스프링힐스 서쪽의 오염 저류지가 농어촌 기반공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14년째 여전히 농수로로 방류 중입니다. 저류지의 오염수를 합법적으로 방류할 배수로 공사가 긴급하기 때문에 고양시는 반드시 관리감독권 발동하셔서 이 공사 마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수문에 대해서 말합니다. 현 스프링힐스 7홀에서 9홀 쪽에서 발생하는 토사 유출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는 상태로 13년간 주민들이 그 토사 유출을 감수해 오고 있습니다. 증설 운영 시에 홍수 수량과 토사로 인한 피해 감소 내용 허위, 골프장 인접 주택, 전담 및 도로가 침수 매몰되지 않도록 이번에 반드시 대안 제시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넘겨주세요. 자, 이것이 바로 7홀에서 9홀이 발생시키는 토사, 가무시의 토사입니다. 이거 그냥 진짜 동네 마을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흘러내리는 토사, 여러분 잔디는 절대 물을 머금지 않습니다. 거기가 산이었을 때는 물을 머금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에 이렇게 저 뒤에 있는 수경차가 지금 물에 잠겨 있는 거예요. 보도 들어왔다가. 이건 지금 여 앞에 계시는 마을 주민 말간쌤하고 저하고 같이 있으면서 찍은 겁니다. 몇 년 전에. 자, 이런 상태가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마을 길가이 경계가 되는 이 골프장 9홀이 공사가 되면 그 마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사나 강우를 어떻게 그 마을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마도 산사태 정도의 제한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측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안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농수로로 바로 방류되는 저류지 물입니다. 자, 지금도 계속 저렇게 방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골프코스와 도로, 주택, 농경재 이적 거리 및 타격 방향, 토지 이용 면에서 안정성 확보가 불가합니다. 경기도의 조건부 허가 내용에는 17홀과 주택의 거리가 인접해 이 인접이라는 것은 10m입니다. 여러분 아니요, 할 걸 해야죠. 빨리 하는 게 아니고. 자, 안방과 골프장 경계의 거리가 10m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17홀과 주택의 거리가 인접해 골프공 타격 위험이 있다. 코스 길이를 조절하라 라고 말을 했으나 사업자 측에서는 변경 불가하다는 것으로 보완을 마쳤습니다. 자, 그 집에 사는 사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반드시 이런 일은 보완해야 됩니다. 자, 경기도나 고양시가 보완으로 보고 넘겼을지라도 위험을 감수할 주민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17홀뿐 아니라 모든 코스가 이 타격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리 지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선생님. 진행자님 좀 알려 좀 주세요. 네, 일단 공청회는 이제 주민들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좀 들어주시죠. 네, 그냥 지속하겠습니다. 네, 그냥 선생님 소리 질러도 제가 지속하겠습니다. 네, 자, 발표하신 분도 예. 조금 간략히 좀 요약해서 그거는 또 해야 되니까. 요약해서 좀 해주시죠. 골프공 타격 방향과 유치원 및 주거지 평가자들이 위험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지금 환경영향평가서는 평가자들이 위험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프장 경계와 주택이나 농경지나 도로의 거리가 표시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다음 본안 때는 지금 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빨강 네모난 그 도형이 주거지입니다. 이 주거지는 골프장과 경계와 인접해 있는 집만 표시해 놓은 겁니다. 30에서 100m까지는 이보다 훨씬 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골프공 몇 미터까지 날아가는지 여러분 아시죠? 자, 반드시 거리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469 기운영 골프장 북동쪽 주택과 펜스, 북쪽 주택에는 펜스를 쳐놨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써놓으셨는데요. 지형과 거리가 매우 상이합니다. 그쪽과 이번 그 9월 증설 부분에
지역과 거리는 아주 달라서 거기에다가 비할 수 없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자, 다시 거듭 타격 방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조용히 좀 해주세요. 손 들고 얘기하세요. 자, 유치원과 골프장 경계가 10m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번에 못하게 내가 지금 단단히 올라가. 여기에 대해서 사업자는 잠깐만요. 자, 아니. 10m짜리 잠깐 좀 앉아주세요. 자 잠깐요. 네. 네. 아니 그리고 내가 오늘 오늘 공태를 못하게 올라가 돌는 거예요. 예? 지금 앞에. 좀 조용히 하세요. 잠깐만요, 조용할게요. 네. 자, 19m짜리 펜스로 유치원과 골프장 경계를 펜스를 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도면을 좀 봐주세요. 유치원 아래에 있고 골프장은 높습니다. 19m 의미 없습니다. 19m짜리 펜스 의미 없고요. 19m 펜스로 숲과 차단된 어린이 정서 문제, 제초제 및 비산 농약의 피해, 강우시 토사 피해의 직격입니다. 유치원. 펜스 높이와 관계없이 골프공 타격 위험 상존합니다. 골프공이 유치원이나 주택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10홀에서 17홀까지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안 보시겠지만 모두 다 주택이나 유치원 혹은 도로로 타격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각각의 타격 위험의 타깃이 골프장 경계로부터 코스로부터 0m에서부터 100m까지 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잠깐만요. 좀 다른 분도 하실 건데 이제 혼자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고 오래 하시면은 거의 다 돼가는데 지금 그렇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걸 서류로서 제출해가지고 반영을 해달라고 하시는 것도 간단하게 하고. 네, 이제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토사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이 골프장은 지금 절토량을 닦아낸 흙의 양이 43만 6,527세제곱미터입니다. 이 정도의 땅 흙을 파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깊이로 14.5m, 우리가 올라가는 산왕산의 가장 높은 곳은 환경영향 평가서에 의하면 14.5m를 깎아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강우시 어떤 일이 마을에 발생할 것인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굉장히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정원시설에 대한 예측 소음도를 제가 가져온 것은 이격 거리를 보시라고 가져온 것입니다. 상업시설 이런 데 애매하게 써있지만 교육시설, 주거시설 이게 이제 유치원 이야기인데요. 집들과 유치원과 대체로 15m, 20m의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소음 피해가 어떻게 되느냐?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골프채로 딱 치는 소리만을 소음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골프공 치는 소리는 별거 아니에요. 이 10m, 15m밖에 되지 않는 주택들이 밤낮으로 골프공 치는 소리 외에 주야간 게임 중에 골퍼들이 떠드는 소리, 그리고 예초기 소음, 농약 분무차 소음, 이러한 기기 소음과 이 기기들의 경유 악취, 이거 창문 열고 잠자면서 혹은 집에 있으면 등하교시 10m 경계에서 등하교시 마당에 대기하며 골프장 부지의 산과 마당에서 물놀이 생태 체험들을 하는데 골프장으로 인한 위험과 학습권 포기에 대한 대안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권한에. 그리고 소음 차폐 방음벽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소음 차폐 방음벽이 정서적 압박이나 일조권 환기의 생활 피해 없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주민생활, 일상생활권보다 골프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 위락의 변화인데요. 골프장으로 인한 녹지 및 식생 등급 추락이 국토의 균형 발전과 어떤 연계성을 갖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 고용, 어느 직종에서 몇 명을 고용하실 예정인지 구체적 내용 추가해 주십시오. 현재 9월에 종사하는 지역 주민의 업무와 인원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 어떻게 해도 조명을 조절할 수 없는 것은 특별히 지금 증설 골프장이 1.5km에 걸쳐서 조명을 설치하게 됩니다. 어떻게 각도를 조절해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식재수의 높이로 막는다고 했는데 식재수의 높이와 조명대의 높이를 비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명이 들어올 경우에 땀따구 모기 분화방들이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자, 이 상황은 지금 창문을 열고 잠들어 있는 많은 주민들, 인접 주민들의 경우를 그 피해를 방지해 주셔야 되고요. 이 곤충들이 주변에 창궐하면서 인근에 산란하는 피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수돗물에 애벌레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정수장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 해주세요. 잘 들으세요. 선생님도 고양시 사람이잖아요. 자, 공중보건 및 송전탑 잔장. 내가 지금 내가 패널 방에 내가 가서 부르는 거예요. 좀 자제 좀 하세요. 자, 사업자 분께서는 공사 시와 동일한 강도의 먼지 매연 소음 상황을 마을 현장에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이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견딜만 한지 아닌지 그거 꼭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전탑의 킬로볼트는 용량에 따라서 안전거리가 다릅니다. 보통은 50m라고 말을 하는데 평가소에서는 35m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35m 안에는 6개의 코스가 걸쳐 있는데요. 이 6개의 코스에 얼마만 시간을 머무르는지를 꼭 추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준비해주세요. 예, 여기는 반경 3km 내 종합병원 아파트 등 평시 비교 측정 자료 추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냥 뭐 여기에 어떤 것이 있다, 병원이 있다, 집이 있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곳에 어느 정도의 비상먼지의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반드시 추가해서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자, 경관에 있어서 개발 후에도 주변 분위기의 능선이 유지돼서 백마로에서 보나 그 흰돌마을에서 보나 산왕산의 경관이 지금과 똑같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시면 해발 56m인 이 산의 절토 상황을 구역에 따라서 모두 절토의 정도를 어느 정도 깎이는지 전부 적는 것, 정확히 기입하는 것을 추가해 주십시오. 자, 페이지 488을 보면 이걸 대표적으로 제가 했는데요.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정말 산이 초라해 보이는 겨울 사진 혹은 여기처럼 사업지구라고 하면서 마치 사업지구가 훼손된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올려놓고 계십니다. 본안에서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자, 산왕산의 숲서비스가 가지는 시민 1인 연 146만 원의 가치를 가진다고 합니다. 100만 시민이 얼마나 큰 가치를 산왕산이 제공을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자, 수요 및 경제성에서 골프장 9홀과 자연수 26만 9,232제곱미터의 사회적 가치 분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골프장의 경제성을 주장하시려면 무조건 막무가내 공격성 주장하지 마시고요. 사회적 가치를 비교 판단해서 추가해 주시고 안되면 용역하십시오. 그리고 고양시 골프장 숫자는 5개가 아니고 7개입니다. 이거 허위입니다. 수요에 비해 골프장이 적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어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고용인원 50명 외에 고용할 추가 인원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애초 2014년 평가서에서는 잡초 뽑는 인부 및 일용직 약간명 고용 창출이라 할 정도의 규모가 아닙니다. 자, 밑에 지도는 고양시가 제공해주는 지도인데요. 자, 폭염 일수가 2021년에서 2100년까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평균 기온도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숲 대신 골프장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추가 몇 가지만. 자, 비상농약 날아가는 거리가 100m라고 하셨는데요. 현지 기상값으로 사계절 제조사 필요합니다. 그렇게 얼렁뚱땅 하셔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조류 양서류도 2달밖에 조사를 안 하셨던데 사계절 조사하셔야 됩니다. 페이지 562에 자연환경 보존구역과의 이격거리 영주산을 빼셨던데 영주산 야생동물 보호구역과 800m 거리에 있습니다. 자, 페이지 557 사업부지 경관 변화가 큽니다. 경관 변화가 크지 않다고 했는데 숲세권 조망에서
아주 단조로운 잔디밭 조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페이지 546 방음벽. 공사 현장 인접 주택들의 방음벽을 쳐서 소음이나 진동을 방지한다고 했는데 10m 거리에 있는 집들에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더 나은 방법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43 관계부처 승인 조건. 국토부의 조건을 전혀 적어놓지 않으셨어요. 국토부의 조건도 소상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페이지 431 위성사진입니다. 이 환경영향평가사의 사업자께서 내신 사진입니다. 2011년에서 2023년까지 사업지구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써놓으셨어요. 맞습니다. 산항사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굉장히 훌륭한 산림입니다. 지금도 훌륭해요. 그래서 이 산이 훼손됐기 때문에 보존하기 위해서 골프장을 만든다는 것은 틀리다는 것을 스스로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 총정리합니다. 애초 경기도의 개발 수요조사 취지에 어긋난 사업이었습니다. 2024년 현재도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법에 역행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막대한 환경 파괴와 훼손이 불가피한 개발 사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증설되지 않았어도 시민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산항산 골프장이 필수 불가결한 기반시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고의 훼손된 나무들이 있었지만 숲은 여전히 건강하고 고향 시민들은 오늘도 산항산이 제공하는 산소와 기온조절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위법하게 시작된 골프장 개발을 취소하고 시민의 환경권과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위해 그린벨트 토지주들에게 환경보건 대가를 지불하거나 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 사안들을 최대한도 좀 검토하시고 또 환경 영향 평가가 맞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맞는 건 아니고 이제 환경 영향을 좀 저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아주 소상히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최대한도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즉답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자료를 일단 사업자 측에 드리면은 좀 긴요하게 협의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고 고맙겠습니다. 하신 말씀 있으면 드리시군요. 예,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 내용들은 제가 당연히 이걸 다 무시할 수는 없고 반영할 수 있는 걸 검토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게 모든 환경을 다 보호하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경 영향 평가법에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에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기본 원칙에 환경과 개발과 환경, 이거는 조화와 균형을 있게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거지,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게 이 사업을 못하게 해라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환경과 개발을 조화롭게 지속가능, 계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방금 이렇게 의견 주신 거는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일단 원래 처음에 하려고 계획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어느 정도는 그 내용들이 저희가 정한 방안으로 어떻게 하겠다 내용들이 제시가 돼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못하면서 이 내용을 이제 제대로 듣지 못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환경영향평가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냐면, 환경영향평가 준비서하고 그 초안이라고 보고서를 1차적으로 지금 현재 보고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보통 다른 사업들도 그렇지만 모든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구체적인 세부 자료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한 방안도 약간 두리뭉실하게 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좀 들어가는 게 맞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민 설명회를 하고 그래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는데, 의견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공청회를 1차, 2차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의견을 받아서 제가 본안을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끝나고 의견을 다시 받으면 의견 주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최대한 검토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도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세부적으로 그 수치상으로 정량화 시켜가지고 다 기록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거짓부시 이런 얘기는 항상 듣는 얘기거든요. 근데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현 단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과거에 수십 년 전에 그 환경영향평가 단계가 아닙니다. 저희는 현재는 환경영향평가법도 절차가 잘 돼 있고 환경부 소속하에
그 환경영향평가 작성 규정이라는 그걸 환경부 고시를 계속 해마다 뭐 변경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작성 규정에는 생활환경, 자연환경에 대해서 각 세부적으로 파트를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영향 예측을 하고 어떠한 저감당하는 수립하라고까지 세부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서가 초안을 하고 본안을 이번에 전체